네, 오늘은 제가 그 전자책 쓰기를 할 건데, 그 아침에 블로그 쓰다가 보니까 좀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화면 공유하고, 그 제가 방금 블로그를 썼는데 이런 그림이 참 예뻐서 수치화 같은 거, 바이칼 소금에 대해서 썼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트륨 다시 보니 보석이었다. 50대 청포의 건강 솔트 일기. 소금 좀 줄이세요.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마다 듣는 말이었다. 혈압이 오르고 발목이 붓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나는 소금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트륨을 피하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작은 병 하나를 건넸다. 이거 써봐. 그냥 소금이 아니야. 바이칼 다이아몬드 솔트. 이름부터 다르지? 그날 이후 청포라는 별명을 가진 50대 나,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염분의 시대가 시작됐다. 피곤하다. 이런 그림을 이제 캔바에서 제가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나트륨이 문제일까? 나트륨 질이 문제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제 소금은 염화나트륨 NaCl 99%로 미네랄은 거의 사라진 말하자면 빈 깡통 같은 존재라고 한다. 반면 왜 빈 깡통이냐면 그 우리가 그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면 완전 하얗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정제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미네랄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반면 바이칼 다이아몬드 솔트는 러시아 바이칼호 인근에서 나오는 천연 암염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이 살아 숨쉰다. 나는 이 소금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하루 한 꼬집씩 강천수 한 컵과 함께 마셨다. 그러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혈액순환계가 반응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손끝, 발끝의 저림이 줄어들었다는 것. 제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 손끝, 발끝이 조금 뻣뻣해진 느낌이었는데 요즘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마시는데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차갑고 텅 빈 느낌이 들던 발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준 덕분이라고 했다. 근육과 관절이 조금 그렇게 됐고, 2주차는 근육과 관절 덜 욱신거리다.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고, 팔꿈치는 항상 쪼이는 듯 했다. 그런데 요 며칠 몸이 훨씬 유연해졌다.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면 근육과 신경의 자극 전달이 안정된다고 한다. 이런 그림, 손발 저림. 3주차 호흡이 가벼워졌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다가 우연히 천연 소금 증기를 들어 마시는 솔트룸 테라피까지 접하게 되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숨쉬기가 편했다. 기관지가 따뜻하게 열린 듯했다. 목이 그렁그렁한 사람은 이거를 사탕처럼 입에 넣고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서서히 녹여서 기관지로 그 주변에 식도나 이런 데 염증이 있을 때 서서히 녹이면서 먹으면은 목이 훨씬 유연해지거든요. 4주차는 소화가 편해졌다. 위가 더부룩한 날엔 식전 한 컵의 강천수에 바이칼 솔트를 약간 넣어 마셨다. 위산 가다를 중화해 주는 듯했고 특히 트림과 복부 팽만감이 줄었다. 이렇게 마시는 거, 청포가 마시는 거, 음양탕. 음양탕은 뭐냐면요. 음과 양의 조화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은 양이요. 찬물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7대 3 정도 먼저 찬물을 컵에 한 3 정도 받은 다음에 따뜻한 물을 또 타요. 그게 음양탕이에요. 5주차 피부가 촉촉해졌다. 의외의 변화는 피부에 왔다. 건조하고 푸석해진 발꿈치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 소금이 노폐물 배출을 도우면서 내 몸속 수분 대사에 균형이 잡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웃는다. 난 다시 소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금을 선택하고 그것을 건강한 루틴으로 정착시키려 한다. 소금은 절대 악이 아니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내 몸이 알아보게 해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였다. 바이칼 다이아몬드 솔트 이렇게 섭취해요. 하루 1, 2g 정도 광천수랑 미네랄 워터에 타서 마시기. 고혈압, 신장 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우리가 배추에 소금을 절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먹으면 혈관이 낭창낭창해져서 그 혈압이 좀 높거나 당뇨, 고혈압 있으면 그런 느낌으로 혈관이 탄력을 받으니까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입욕제나 피부 마사지 소금으로 활용해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캔바로 가서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캔바에 그래픽이 있어요. 그래픽. 여행 그래픽, 호텔 그래픽, 여기 그래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픽을 복사해서 드릴게요. 여기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와보네. 그래픽으로 여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컨트롤 C. 아니 왜 그래픽으로 나오지? 아무튼 여기서 다시 드릴게요. 그래픽 아이콘으로 할까? 복사. 아이고 아이콘 이렇게 나오네. 아무튼 이 템플릿에서 그래픽을 한번 쳐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자기가 블로그를 쓸 때 건강, 미용, 화살표, 음악, 웹, 가족이나 가정에 대해서 지도, 소셜미디어, 여행, 호텔, 파일, 폴더, 전자공학, 농업, 부동산, 자기하고 관련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있어요. 도구가. 그러면 동물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색상, 처음에 고양이. 들어갈 때 그걸 해주면은 그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나오죠? 아니, 내가 여기를 이렇게 복사했는데, 아니야, 처음에 캔바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그래픽. 아니, 처음 캔바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여기다 고품질 그래픽 검색 쳐보세요. 아니, 캔바 처음, 첫 대문부터. 어디로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캔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들어갔어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즐겨찾기 해놔가지고, 그래픽으로 가볼까요? 아, 그래픽. 거기서 바로 했어요? 네. 그래픽.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픽 검색하기. 어째 안 뜨네, 그게. 그러니까, 음, 내가 들어가서 안 돼서 그 지금 다시 한번 템플릿으로 가서 수천 개의 템플릿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픽. 아, 만들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왼쪽에 템플릿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왼쪽이 템플릿? 음, 나오네, 그것이. 홈으로 가볼까? 홈으로. 아까 내가 그래픽. 템플릿에서 그래픽을 검색을 했는데 그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안 나오죠, 예. 예, 그렇게 나와요. 나도 이렇게 나오네요. 템플릿.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에 처음에 대문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이런 것이. 즐겨찾기에 저장해놔가지고, 여기 종이책에서 예, 아이콘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콘? 아이콘으로, 아이콘 들어가면 아이콘 나와요. 아이콘, 홈으로 아이콘으로 쳐보세요. 아이콘. 고품질 그래픽 검색. 아이콘으로 쳐. 아이콘으로 치면 우리 로고 만들 때 쓰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이콘 하면 이렇게 나오네. 예, 그 로고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내 디자인으로 가서 뭐 있네, 고품질. 거기. 근육과 관절? 그거 어디서 나온 거지? 금방 내가 만들어 놓은 아, 그래픽. 디자인에서 있으려나?
품질 그래픽 검색으로 쳐볼게요. 그래픽이었어요? 그게 네, 저기 했을 그래픽. 때? 그거를 근데 URL을 복사해줘도 안 되네. 어.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픽도 안 나오구만. 제가 이거를 그러면 이따가 알아갖고 거기다 저- 해놓을게요. 이렇게 아이콘을 치면 여기 템플릿이 나오고 이렇게 모든 아이콘 여기 싹 그래픽 해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템플릿에서 그래픽 치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요소에서 템플릿 그래픽 요소에서 그래픽을 쳐볼래요? 요소에서. 여기 요소잖아. 지금 이게 세모 네모 있는 게 요소잖아요. 예. 어디 요소로 가볼까요? 요소에서 그래픽. 일단은 저기를 정해야지 될 것 같아. 뭐, 사이즈 정하지 않고 들어가도 되나요? 네. 네. 사이즈를 정해놓고 들어가야지. 만들기에서. 그 사이즈는 몇이었어요? 16대 9였어요? 아니,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서 종이책에서 아이콘으로 가면, 이게 종이책에서? 어, 여기서 봐봐요. 여기 복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복사했잖아요. 종이책은 종이책이라고 쓰고 들어갔나 보다. 아니, 내가 종이책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놔가지고. 아, 저장을 해놨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채팅창에 내가 새벽 성공대학에 줘볼게요. 금방 URL을 복사했는데, 이렇게 하면, 오, 됐다, 됐다. 그래픽. 새벽 성공대학에 나갔어요. 여기 한번 쳐보세요. 새벽 성공대학에. 올렸어요. 음, 네, 나오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책 쓸 때, 아까 이거, 여기다가 이제 컵을 하나 손에 얹어 갖고 있거든요. 오, 예쁘네요, 이거. 그다음에 이런 그림도 예쁘고, 좋은데요. 그림 음, 이걸로 사용해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약간만 이제 뭘 네, 입혀가지고, 이것도 아까 제가 썼잖아요. 여기다 글자만 넣어가지고 이제 어, 항상 이거를 갖다 쓸 때는 여기도 제가 아까 갖다 썼잖아요. 그대로 쓰지 말고 여기다 뭔가 살짝 꾸며요. 네, 예를 들면 그거야 이제 기분이. 이거를 했다. 이거를 네, 선택을 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이 디자인을 사용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르라 그래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할래, 페이스북으로 할래, 뭐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면 이제 인스타 게시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다 저기 고를 그게 수가 다르네. 있어요. 그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인스타로 하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바탕 화면이. 그러면 여기서 편집을 가서, 이 색깔이 안 나오네. 또 바탕 화면으로 가서, 컬러를 가서, 여기 골라서, 이 막대기를 갖고 와서 이 색으로 바꿔요. 선택이 안 됐나? 편집. 뭐, 이렇게 좀 약간 변형을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써요. 그냥 갖다 쓰면은 다른 사람도 다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저, 그러면 모방으로 걸리니까 약간 색깔을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나 뭐 노란색 머리를 해버려. 이렇게 형광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어저께 24절기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보려고 24절기가 잘 몰라가지고 그거를 한번 책으로 써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오늘은 24절기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지금 사주 공부를 하는데 24절기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24절기가 뭐가 있냐면요. 24절기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24절기를 해줬어요.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1년에 24개의 시기로 1년이 12달인데 24개로 절기를 나눈대요. 중국의 전통적인 달력이며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농경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1년을 15일로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와 씨 뿌리고 김 매고 거두고 쉬는 시간까지 담고 있대요.
이 24절기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봄은 어, 6개로 나눠요.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우수는 눈이 내리고 봄비가 시작되는 시기고,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그 개구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 청명은 하늘을 맞고 기운이 따뜻해지고, 고구는 곡식에 내리는 단비. 여름은 이파에서 대서까지 있는데, 이파는 여름의 문턱, 이파. 여름을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소만 작게 찼어요. 만물이 점점 채워지고 자라나는 시기, 망종.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기. 지금이 망종인가 봐요. 하지 낮에 가장 긴 날, 소서는 더위의 서막. 대서는 가장 더운 시기, 가을은 입추 상강이고, 입추는 가을의 시작이고, 처서는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 백로는 풀잎이 이슬이 맺히는 계절이고,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한로는 찬 이슬이 내리는 시기, 상강, 서리가 내리는 시기, 겨울은 입동이고, 겨울이 시작됐어요. 소설은 눈이 조금씩 내리고, 대설은 큰 눈이 내리고, 동지 밤이 가장 긴 날 소환 추위가 시작되고 작은 추위 대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24절기 중에 왜 공부를 할까요? 농사와 건강에 좋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 그다음에 몸과 마음의 리듬, 절기에 따라서 몸도 계절처럼 순환해야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과의 소통, 절기를 알면 하늘의 뜻,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4절기를 1주차 2주차, 3주차, 여름의 절기 탐구, 4주차는 가을, 겨울 탐구, 나만의 절기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각 절기를 감성 블로그 글로 써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감성 블로그 글로 써주라고 할게요. 감성 블로그 글. 감성 블로그 글을 써줘. 구글 SEO로 써줘. 그 다음에 청포, 스토리 써줘. 그 다음에 이천자로 써줘. 청포하지 말고 봉선으로 할까요? 봉선. 내가 이름을 봉선으로 해가지고 봉선에 농사 짓는 스토리. 스토리로 써주고 이천자로 써주고 해시태그 가로로 10개 써줘. 다 됐습니다. 띠링띠링. 블로그가 띠링띠링 써져 버립니다. 입춘이 오면 마음도 이렇게 입춘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매서운 이여로 어느 날 봉수는 조용히 마당 끝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텃밭은 얼어붙은 흙을 풀고 있었고 바람은 작게 속삭였죠. 이제 곧 봄이 온다. 절기 중 첫 번째 입춘. 이날은 단지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다시 자라나는 시기. 그래서 봉수는 말합니다. 절기란 단순히 날씨가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기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봉선의 일상은 마치 절기 농부 같았습니다. 입춘이 되면 그녀는 씨앗을 고르고 마늘싹을 살펴보고 마음 안쪽에서 봄맞이 청소를 합니다. 우수가 되면 지난해 묵은 고민들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써놨네.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헌옷을 정리하고 냉장고 구석에 있던 묵은 장아찌를 꺼내 나눕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절기는 경칩입니다. 잠자던 벌레도 깨어난대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의 꿈도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 시기에 늘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어르신들 댁을 돌며 말동무도 하고 반찬 한 상자를 건네며 살갑게 웃습니다. 할머니 경칩이래요. 같이 나가서 햇살 쬐실래요? 누군가 절기를 잊고 살지만 봉수는 절기를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그녀의 삶은 절기의 시계에 맞춰 돌아가죠. 청명의 무렵이면 무릎이 아파도 마당을 쓸고 꽃씨를 심습니다.
그것이 봉선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고 은혜님의 생일과도 같은 이 절기에 벽시를 뿌리듯 고운 말 한 줌을 뿌립니다. 잘 지내세요? 당신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그녀 말 한마디는 마치 봄비처럼 누군가 마음에 싹을 틔웁니다. 봉선은 말합니다. 절기를 알면 내 삶도 절기처럼 순환해요. 다시 피어나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게 되죠. 절기는 자연의 달력이지만 봉선에게는 마음을 돌보는 시간표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평범하지만 그 속에 계절의 기도가 있고 조용한 봉사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절기를 읽는 시대에 절기를 기억하는 한 사람 바로 그녀가 봉선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은 당신도 오늘부터 당신만의 절기를 농사짓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블로그로 가서 봉선의 절기 농사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이거예요. 봉선의 농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눌러놓고요. 이거는 모바일 화면으로 켜놓고 여기 저장을 했어요.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1275자로 적어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찾아볼게요. 농사. 여기서 템플릿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패션도 있고 그래픽으로 가서 뭐 가족 가정으로 해도 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디자인에 사용하기.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하기. 가족 공선의 농사. 텃밭이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 추가. 아까 제목이 입춘이 오면 여기 내 마음도 이거를 넣게요. 입춘이 오면 내 마음도 이렇게 심어요. 봉선의 절기 농사 이야기. 이렇게 글자를 넣으면 이제 새로운 또 포스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공유, 다운로드 하나 했습니다. 이거 하고 또 여기를 또 없애버리면 또 앞으로 가서 한 몇 개만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봉선이가 있는 뭘 하면 좋을까요? 봉선이의 일기를 하면 뭐 아이콘이 많이 있네요. 이런 집도 괜찮고 집 사용하기 봉선 해가지고 이 화면을 밖에 화면을 이걸로 색상을 이걸로 바꿨어요. 우와 이렇게 바뀌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진하면 변형 안 나오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운로드 하나 하고 또 앞으로 실패했네. 아 여기도 글을 하나 쓸까요? 후제목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글자를 하나 가져와요. 입춘이 입춘이 왔어요.
복사가 안 되네. 여기서 입춘이 왔어요. 두 개 했고요. 한 다섯 개만 할게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공무선 여자 혼자 나와 있는 거 하나 찾으려고 했더니 이거 좀 신나는 것 같아. 기타 치고. 여기다가 또 부제목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잠자는 벌레도 깨어난대요. 벌레가 깨어나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유하고 또 하나 더 하면 이것도 이 그림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공선. 공선이가 손자를 돌보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뭘 하나 가져와요. 마음을 돌보는 시간표. 됐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만 더 골라가지고 이런 그림도 예쁘죠? 프로로 그림 예뻐요. 그럼 이거는 맞춤형으로 할게요. 맞춤형으로 800에 4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블록으로 가져가서 여기다가는 제목에다가는 아까 800에 400을 집어넣고요. 800에 400짜리 많았네. 다시 가서 이 디자인 사용하기. 이들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오네. 왜 그러지? 음, 인스타로 해볼까? 절기, 풍선의 절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의 절기. 여기다 하나 넣고, 다운. 됐어요. 이제 블로그 하나 쓰러 갈게요. 이제 다 썼어요. 그림 됐고, 글 됐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우와, 예쁘게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입춘이 왔어요. 농사이어. 입춘이 왔어요. 왜 이것이 클릭이 안 된다냐.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네. 일단 저장해 놓고, 왜 클릭이 안 돼? 입춘이 왔어요. 여기 사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갖다 놔. 사진 추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진을 다 갖고 왔습니다. 왜 사진이 안 오지? 이게 왼쪽에가 딱 사진이 적어져야 되는데 사진이 안 오네. 시- 사진이 안 와요. 그러면 일단 발행을 하고 가만있어. 잘못된 거 있나 없나 보고요. 발행을 해볼게요. 일단 발행을 하고 다시 고쳐야지 안 되겠네. 사진이 안 들어가서 수정하기. 이제 플러스가 나오네. 아까는 플러스가 안 나오더니. 모바일 갔어요. 다시 가서 사진을 가져올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경칩 밑에다 붙여야죠. 맨 끝에다 붙이고 이거는 대표. 그다음에 이거는 중간에 하나 붙이고 됐습니다. 예, 블로그를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책으로 갈게요. 40분이 돼버렸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24절기로 쓰지 말고 아까 써놓은 거 소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소금 바이칼 24절기 바이칼 솔트로 한번 써볼게요. 이걸로 전자책을 아까 써주라고 제가 부탁을 해놨는데 써놨는지 볼게요. 여기 써주고 전자책 콘텐츠로 써주세요. 아까 블로그 써놓은 거 있잖아요.
전자책 콘텐츠로 만들어줘. 그랬어요, 지금. 총 5장으로 구성하고 각 장 하나 건강 계통과 연결되며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리고 활용티까지 포함한 구조래요. 소금의 시간 건강을 짓다. 50대 청포 천연 소금 루틴. 이걸로 할게요, 제목은. 그래서 이거를 음, 전자책, 종이책으로 가서 캔바로 가가지고 A4로 할게요. A4. 이 그림도 이쁘다. 이거 그림. 엄마랑 딸이랑 나온 것도 이쁘네. 또 여기 괜찮은 그림이 있나? 아니면 아까 이걸로 일단 해가지고 이 그림을 없애고 아까 우리 업로드 해놓은 거에서 가져올게요. 이 그림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할게요. 이 그림으로 하고 여기다가 제목을 5장까지 만들어줬네요. 제목은 뭘로 하냐면요. 소금의 시간 건강을 짓다. 제목은 이걸로 하고요. 캔바로 어디로 갔냐? 헷갈리니까 지우는 거예요.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소금, 제목은 소금의 시간 건강을 짓다. 그 다음에 부제목은 음, 청포의 천연소금 루틴 일기. 좋으네. 좋으네. 지금 뉴페이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책을 쓰러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지했고 프롤로그를 쓰러 갈게요. 프롤로그를 여기서 내 몸이 말하는 소금의 언어로 프롤로그를 지어줬어요. 내 몸이 말하는 소금의 언어. 여기에서 이걸 한 20 정도, 25 정도, 그 다음에 부제목은
한 20 정도. 이거는 글자체가 좀 굵게 해가지고 옥탑방으로 할게, 옥탑방. 이것도 옥탑방으로 하고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50대를 넘기면서 이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아까 사진을 갖고 와요. 사진. 업로드 항목에 있는 사진. 됐습니다.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장을 더 복사해서 내려와서 두 번째 1장은 제1장, 혈액이 따뜻해지는 날,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강천수, 또 하나 가지고 와서 사진을 하나 갖다 넣고, 2장, 뻣뻣한 간절히 말을 걸다. 근육통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거 사진을 아까 넣었나? 이건 안 넣었죠? 이거를 가져올게요. 3장, 기관지가 약했는데 먹고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 다음에 또 4장, 4장 내용, 본문 내용은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하고, 이제 할 게 없다 그러면 이거를 내리고 5장,
5장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진을 하나 하고 싶으면 여기 내용을 여기다가 웹으로 가서 매직 미디어로 가서 여기다가 피부와 마음이 촉촉 여기다 피부 마음 천연속 촉촉 거울 5개만 써요. 하나 둘 셋 넷 5개만 쓰고 이미지 생성하기 천연소금 피부 마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소금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또 하나 넣어서 피부 촉촉을 동양인으로 피부 촉촉을 넣어도 되고 소금이 그려졌어. 거울에가 소금이 그려졌어요. 또 페이지 추가해서 또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있는 거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넣으면 됩니다. 15페이지니까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을 또 가지고 가.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또 매직 미디어로 가서 다시 생성하기 눌러주면 또 다시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도 넣으려면 넣어도 되고 이거는 뭐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또 돌아가기 여기다가 음, 암염소금 소금산 소금산을 들어갈까? 소금산이여가 있니? 이렇게 하고 이제 대충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자 소개 에필로그랑 가져와야 돼요. 에필로그 여기 있네요. 에필로그 꼭제 에필로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직으로 가서 또 맞춤형 텍스트 제작성 이렇게 해도 되고 텍스트 확장해도 되고 마법의 가루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바꾸기 네,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그림을 하나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조금 투명도를 줄여서 이렇게 그림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너무 밋밋하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서 또 공도를 투명도를 약간 줄여서 약간 이렇게 필경이 있는 글이 됐어요.
이것도 이거를 넣어서 배경 교체, 그 다음에 명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글자가 너무 맹탕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또 여기도 하나 더 가져오면 다시 생성하기, 또 그림 틀린 거 하나 더 가져와갖고 옆에서 막 그림을 만들어주네. 안쪽에서는 쓰고. 여기 배경 제거가 하얘가지고 있으니까 배경 제거 해버릴게요. 하얀색이 있으니까 안 어울린 것 같아. 아, 이렇게 그냥 했어. 선포가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를 하나 집어넣고, 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은이 소개를 써주라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활용 팁도 있네. 부록 있네, 부록. 부록을 하나 써야 돼. 부록도 쓰고, 이쪽으로 가서, 마지막 장으로 가서 부록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부록. 먹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먹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페이지를 매길 수가 있어요. 페이지. 아, 여기 페이지 다 매겨졌는데, 이 장 안에가 페이지가 안 매겨졌네요. 페이지 매기기.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 다 들어갔죠? 13쪽. 여기는 14쪽, 15쪽, 16쪽까지 됐어요. 20장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음, 조은혜, 지은이 소개 글 써줘. 지은이를 써야 돼요. 지은이 소개 써줬어요. 지은이 소개 조은혜 써줬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와, 잘 써줬네요. 17페이지인데 이제 사진이 뭐를 쓰면 될까요? 목차. 아, 목차를 써야 되네. 목차. 이렇게 보면 목차가 빠졌어요. 이렇게 책이 됐고요.
그다음에 목차가 빠졌어요. 이거를 하나 더 해서 목차, 목차가 빠졌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번 목차에다가 1장, 프롤로그, 그다음에 저자 소개 1장, 그다음 2장, 3장, 4장, 5장, 그다음에 부록, 땡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몇 장이 나왔을까요? 프롤로그 어디로 갔을까요? 프롤로그. 에필로그는 여기에 있고, 지은이 소개는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까 에필로그 써놓은 것이 어디 있을까? 프롤로그. 프롤로그를 안 썼을까? 여기 안 썼구나. 그다음에, 프롤로그.
라고 썼고요. 아, 이게 프롤로그구나. 이거 지우고, 프롤로그, 그 다음에 저자 소개, 사진이 하나 더 가져올게요. 아까, 어, 앱으로 가서, 매직 미디어로 가가지고, 또, 돌아가기, 여기서, 천연소금, 운동 후, 천연소금, 한 잔, 여자, 20대. 우와, 컬러풀해서 이뻐요. 그럼 여기도 하나, 20페이지가 띠리링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D페이지만 하면 땡이거든요. D페이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D페이지가 어디가 있냐. D페이지 했습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는 책을 한 권씩 씁시다요. 오늘이 새로운 6월이잖아요. 이제 다 절반이 가고 있네요. 한 10일로 해놓을게요.
됐습니다. 책이 완성이 됐어요. 따르릉, 따르릉. 아, 7시가 넘어버렸네. 아무튼 이렇게 책 표지하고 프롤로그 글 하나, 그림 하나, 글 하나,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방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또 하나 더 넣고 싶으면 여기 가가지고 다시 생성하기. 그림이 하나가 사이에 들어가면 다 이제 맞거든요. 글 하나,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웃고 있는 모습. 22페이지가 됐네요. 공유, 공유해드릴게요. 어디가 있더냐? 폴리북이. 아, 얘가 있고. 무언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아니, 어디로 가버렸지?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됐고요. 또 하나 더 다운로드 할게요. 10페이지까지만. 책 표지도 하나 다운로드 하고요. 책 표지. 한 30분이니, 30분. 좀 더 신경 쓰면 1시간이면 책 한 권이 나오는데 매일 쓸 수 있겠죠. 그냥 자주 하다 보면 이제 근력이 생겨가지고 더 빨라지거든요. 와,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에 글, 그림, 10페이지만 다운됐구나.
아무튼 이거를 공유, 복사, 새벽 성공대학에 올려볼게요. 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강의 들어주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할까요? 나영주쌤, 바쁘신가 보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외출해야 돼서 준비하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하게 잘 잘했어요. 들었습니다. 듣긴 다 들었어요. 네, 쓰는 잘했습니다. 방법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픽 하나 오늘, 꿀팁 감사합니다. 크리프빅으로 블로그 쓸 때 거기서 많이 가져와가지고 살짝살짝 색깔만 변형하면 내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픽 들어갈 때마다 거기가 잘 안 네. 되네요. 저는 지금 찾고 있어서. 거기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잘 될 것 즐겨찾기는 같아요. 했는데, 네. 즐겨찾기는 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계속 연결이 안 돼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나? 우리는 오늘 전혜심 쌤 거기 별장으로 갑니다. 한 그래요. 평에, 천 네, 평에 있는 별장에 홍희정 네. 쌤하고 잘 다녀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